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남가주 오늘부터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며칠 동안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빠르면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되며 월요일까지 나흘 연속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면서 비 피해 예방도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금융, 의료 분야까지 구조조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습도 끝나지 않은 신입 직원들의 해고 통보도 늘어났습니다.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가 점포를 줄이고 직원을 대폭 감원하는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매장 5곳을 폐쇄하고 직원 2,350명을 줄일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4월부터 패스트푸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시급이 $20로 인상되는 가운데 패스트푸드 메뉴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새해 초 800개 가까운 인기 의약품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평균 4.5% 인상했지만 일부 의약품은 10% 이상 올렸습니다. 저소득층 아파트 개발에 반대해왔던 베벌리 힐즈시에 모든 건축 허가를 중단시키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LA 시의회가 웨스트 LA 지역에 RV 차량 야간 주차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거리에 주차된 RV 차량은 대부분 노숙자들의 거주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텍사스주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사망한 유벨딜로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은 경찰 등 법 집행당국의 총체적 대응 실패가 피해라고 법무부가 결론지었습니다.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문이 뉴저지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욕도 현재 김치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2024 회계년도 본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임시 예산 처리로 셧다운을 또 모면했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연준 인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50억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습니다.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미국이 추가 공습했습니다. 미국은 자위적 차원에서의 행동이라고 밝히며 이란과 파키스탄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려의 뜻을 밝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에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이 내일 오전 3시 30분 요르단과 조별리그 2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2연승으로 일찍 16강 진출을 확정짓겠다는 각오입니다. 아시안컵의 첫 이변 경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결승이 아닌 16강전에서 한국과 만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를 재조정하는 가운데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날씨 지금 흐릿흐릿하죠? 구름 많이 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남가주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며칠 동안 흐린 날씨 이어질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예보했는데요.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Effect of a offshore flow today, but low pressure is waiting to move in. Now, oftentimes we will get high pressure, and high pressure can be so stubborn. And if it wants to just sit here over the four corners, this low would go right up over the high. Notice how it's already seen a little amplification, but the low is going to push out. And that's just going to open the door for the low pressure system to move in, a couple of them. So this is why we're going to get some rain out of 남가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립기상청이 오늘 밤부터 비가 내려서 나흘 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은 0.5인치 정도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고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 밤 이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후까지 약 최대 2인치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산악 지역은 4인치, 최대 4인치의 강우량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이번 나흘간의 총 강우량은 최대 3인치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7,000피트 이상 고지대에서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월요일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예보하고 있으니 또 오렌지 카운티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월요일 오렌지 카운티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폭풍의 영향은 23일 화요일이 되면서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25일부터는 또 덥다고 그래요. 네, 그때 돼서 또 날씨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날씨 소식은 잠시 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격리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주민 가운데 증상이 경미하다면 하루 격리한 이후에 학교나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이전의 격리 지침은 닷새간의 격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보건국은 중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면역력이 떨어진 주민들의 치료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이는 주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중증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백신 접종을 다시 당부했습니다. 코스타메사 지역의 노숙자와 홈리스들을 위한 연구주택이 완공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이 지역을 방문해서 노숙자 해결 프로그램 홈키 덕분에 노숙자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은 당초 모텔 6였는데요. 이를 오렌지 카운티가 매입해서 주거지로 공사를 시작한 뒤 노숙자에게 곧 제공할 예정입니다. 총 88개 유닛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40개는 노숙자 퇴역 군인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얼마의 돈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유닛 하나당 2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LA에서 가장 안전한 거주지로 대표적 부촌, 벨에어 등 5개 지역이 꼽혔습니다. 마이미 스탠다드 뉴스가 선정한 5개 지역은 벨에어를 비롯해 셔먼옥스와 웨스트우드, 브렌트우드, 웨스트 LA 등이며 모두 LA 한인타운을 기준으로 서쪽과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들입니다. 특히 UCLA 캠퍼스 바로 북쪽에 위치한 벨에어는 1,715명이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중간 가격은 45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FBI 데이터에 따르면 이곳은 LA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범죄 발생률이 무려 65% 이상이 낮아서 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저는 부촌들입니다. 벨에어 그리고 베벌리힐즈 남가주 대표적인 부촌이잖아요. LA 하면 가장 부촌 베벌리힐즈, 오죽하면 베벌리힐즈 아이들 영화도 나오는 곳입니다. 굳이 여기다 저소득층 아파트 지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하냐고요? 네, 정윤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달 21일 LA 카운티 수포리어 코트 판사가 베버리힐즈에서는 신규 주택단지 개발을 제외하고는 모든 건축 허가를 잠정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베버리힐즈시 정기 지도자들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고 여전히 시내 건축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주가 주택난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주정부가 각 시정부에 어포러블 하우징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베버리힐즈를 비롯한 부촌에서 어포러블 하우징 개발에 주저하자 판사가 벌칙적인 의미에서 이 같은 페널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비영리 단체인 캘리포니안스 홈 오너십 잉크로 이 단체는 베버리힐즈 외에도 라캐나다 플린트리치, 웨스트 할리우드, 사우스 패사디나, 라미라다, 맨하탄 비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촌에서는 신규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인구가 늘어나 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지역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주정부의 어포더블 하우징 개발 노력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970년 베버리힐즈 인구는 33,400명이었는데 오늘날은 오히려 이보다 1,000명이 줄어든 32,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가주의 인구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베버리힐즈의 홈 오너들과 건물주들은 수시로 건물에 대한 리모델 공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내 단독주택의 수로 보면 거의 변동이 없는 실정입니다.
베버리힐즈에서는 주거단지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자동차 딜러십과 병원의 오피스 빌딩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단지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사는 지적했습니다. 부촌에서는 과도한 개발에 저항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때문에 어포더블 하우징 개발이 모두 빈촌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가주의회에서는 더 이상 부촌도 예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로 베버리힐즈시가 부촌과 빈촌을 가리지 않고 어포더블 하우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주 정부의 기조를 따라주는 모종의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주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서쪽 지역의 길거리 노숙자 RV 주차를 막기 위한 조처도 시행됩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뉴스룸 연결합니다. LA 시의회가 17일 LA시 서쪽 지역 일부 구간에 RV 차량들의 주차를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오전 2시부터 6시까지 RV 주차가 금지됩니다. 해당 조처는 RV 차량에 기거하는 노숙자들의 밤샘 주차로 발생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고 주차한 RV는 견인됩니다. RV 차량의 밤샘 주차가 금지된 지역을 보면 사이프러스 그로브 지역 내 린드블레이드 스트릿 선상 1181 블락에서부터 110805 블락 구간 양방향입니다. 마리나 페닌슐라 지역의 경우 허리케인 스트릿 선상 퍼시픽 코트와 카날 코트 사이 구간 양방향, 그리고 퍼시픽 에버뉴 선상 메스트 스트릿과 노스스타 스트릿 사이 구간 양방향의 주차가 금지됩니다. 플라야 델 레이에는 퍼싱 드라이브 선상 마니토바 스트릿과 워터뷰 스트릿 사이 구간 양방향이 해당됩니다. 플라야 비스타 지역의 경우 6개 지점에 주차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밀레니엄 드라이브 선상 빌리지 드라이브와 웨스트론 드라이브 사이 구간, 웨스트론 에브뉴 선상 밀레니엄 드라이브와 블러프 크릭 드라이브 사이 구간, 그리고 블러프 크릭 드라이브 선상 맥코넬 에브뉴와 빌리지 드라이브 사이 구간 양방향이 해당됩니다. 키옥웨이 선상 빌로사 플레이스와 퍼시픽 프롬나드 사이 구간, 퍼시픽 프롬나드 선상 시블러프 드라이브와 파라웨이 사이 구간 양방향, 그리고 플라야 비스타 드라이브 선상 제퍼슨 블루바드와 퍼시픽 프롬나드 사이 구간 양방향도 해당됩니다. 베니스 지역의 경우 글렌코 에비뉴 선상 베니스 블루바드와 젠자 스트릿 사이 구간에 주차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지역의 경우 반슬리 에브뉴 선상 83스트릿과 85플레이스 사이 구간 서쪽 방면에 해당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웨스트 LA의 경우 베링턴 에브뉴 선상 산드리스 에브뉴와 브루헤이븐 에브뉴 사이 구간 양방향에 해당 조처가 발효되었습니다. 최근 LA 일원의 노숙자 RV가 장사진을 친 곳이 늘어나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LA시 곳곳에서 장시간 RV 주차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남가주 계신 분들, 특히 LA 거주하시는 분들은 연휴 되고 그러면 라스베가스 많이들 가시죠. 1시간 전에도 뭐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라스베가스 가면 거리 걷는 것, 이것도 라스베가스 관광 중에 하나입니다. 호텔마다 특색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공연이 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스트립을 이렇게 쭉 걸어서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이거 라스베가스 또 여행의 묘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라스베가스 스트립 6교를 하나 건너가야 돼요. 예. 6교 건너가다 보면 갑자기 분수쇼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호텔 앞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우와 하면서 멈춰서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뭐 가족 사진 찍고 셀카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벌금 받습니다. 라스베가스 클락 카운티가요, 라스베가스 스트립 6교에서 다른 사람을 멈추게 하거나 서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6교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사진 찍으려고 서거나 갑자기 구경하려고 서거나 이러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1,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클락 카운티는 이 조례가 거리 공연자나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추는 사람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6교를 사용하는 보행자의 지속적인 흐름을 보장해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렇게 거리 걷다가 멋있는 거 보면 사진 찍고 그러는 또 묘미가 관광의 묘미 아닌가요? 라스베가스에서는 이러다가는 $1,000 벌금 혹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달라지죠. 네. 물론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클락 카운티는 일단 이 라스베가스 스트립 6교 곳곳에 멈춰 서는 것이 금지된 장소다라는 표지판을 세울 예정입니다. 앞으로 라스베가스 방문하시는 분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AI 기술 발달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이 고도화되자 라폰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연방정부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6개 주 법무장관이 연방통신위원회 FTC에 자동음성 스팸 전화, 로보콜에 대한 강력 대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서 로보콜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심각한 재정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AI 기술 발달로 사기 전화와 문자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라폰타 법무장관은 사기범들이 유명인이나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와 같이 실제 목소리를 모방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AI 기술로 전화 사기는 갈수록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FTC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만 사기 전화와 문자로 인해서 미 전국에서 11억 3천만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날씨 궁금합니다. 남가주 날씨, LA 카운티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 대체로 흐리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을 포함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남가주 전역에 겨울비 이어지겠고 겨울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60도 초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하루 종일 내리고 일요일 오전 한때 잠시 멈추는 곳도 있겠지만 일요일 밤부터 또 월요일 오전까지 다소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해안 지역과 밸리 지역은 오늘 늦은 밤부터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5도, 5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6도, 51도, 해안 지역은 61도, 5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5도, 낮 최고 기온은 4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재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2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론힐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60번 웨스트 방향 플러튼 로드로 내리는 지점엔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웨스트 방향입니다. 파크웨이 칼라바사스와 만나는 지점 네 번째 레인에는 고장난 승용차 한 대 멈춰 있습니다. 405 노스 방향 알티시아 볼로바드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타임즈 직원들이 오늘 파업합니다. LA 카운티 노조 조합원들이 오늘 하루 파업을 할 예정인데 LA타임즈 측은 이미 구조 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직원들 약 100명, 20%가 감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리뷴사가 LA타임즈를 인수한 이후 최대 규모의 감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악화된 재정 적자로 고전하고 있는 LA타임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런 문제, 재정 적자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 노조원들은 지난 12월 신문사 대표들과 계약 협상을 계속하면서 12월 하루 동안 파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노사는 50년 만에 최고 대우를 약속하는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타임즈는 오늘 하루 파업하면서 워싱턴 포스트와 같이 최고의 협상을 맺을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도 점포를 줄이고 직원을 대폭 감원하는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메이시스는 어제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서 직원 2,350명을 줄이고 매장 5곳을 폐쇄하는 구조 조정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회사 측은 직원 또 점포의 감축과 함께 물류 과정에서 자동화 비중을 높이고 일부 업무를 외주에 맡길 방침이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감원 규모는 계절적 임시고용을 제외한 전체 메이시스 인력의 약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의 지난해부터 몰아친 감원바람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감원 칼바람이 금융, 의료 분야 등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직장을 막 잡은 직원들도 수습 기간을 채 마치기 전에 해고 통보를 받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말에 은행의 서비스직 일자리를 잡은 한인 남성 박 씨. 그는 대학 졸업 후 식당에서 한시적으로 서빙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지 못해 마음을 졸이다 이제 겨우 번듯한 직장을 가져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이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출근한 지 2달 반인 이달 초에 박 씨는 은행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은행 측이 불가피하게 신규 채용한 직원들 중 일부를 내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취업 준비생의 입장으로 돌아간 박 씨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의 막막한 상황으로 또다시 구직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에 맥이 빠졌습니다. 최근 회계회사에 취직한 한인 남성 김 씨 또한 수습기간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처의 매니저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매니저는 새해 들어서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 회사가 긴축 모드로 접어들면서 새로 채용한 신입사원들을 내보내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일자리를 잡기 위해 몇 년의 시간을 투자했다며 5개월로 예정되어 있는 수습기간을 제대로 마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서는 해고를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끝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 측이 계약 조건도 어기고 해고를 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의료업계에서 근무하는 한인 여성 이 씨도 당초 예정된 수습기간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사측은 최근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기 부진이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면서 재정적인 지출을 줄이려는 업체들이 늘어나 새로 취직한 신입사원들이 가장 만만한 감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타운 변호사들에 따르면 회사들이 불확실한 경기 때문에 업무 처리에 있어 최소 인원들로만 끌고 가려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스트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과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꼭 필요한 분만 회사에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좀 인력을 줄여야겠다라는 문의는 좀 작년 이맘때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한 가주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주의이기 때문에 수습기간, 도중 혹은 그 이후에도 회사 측 사정에 따라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이든 아니면 수습 기간 이후든 특히 캘리포니아는 이제 at will employment라고 해서 저희가 고용주 측에서 뭐 어떤 이유든지 아니면 이유가 없어도 되고 해고 통보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 새로 취직을 해도 마냥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인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설 뉴스 이은입니다. 한국의 인사혁신처가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전문가와 또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등 해외 우수 인재를 공직에 본격적으로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국가인물정보관리 체계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해외 우수 인재의 인물 정보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 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 또 위촉하기 위해서 공직 후보자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사처는 해외 한인 전문가의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리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같은 기관 단체와 협업해서 상호 정보 연계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국내 정보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인물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죠. 오는 4월부터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최저 시급이 $20로 인상됩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충당할까요?
메뉴 가격이 계속 줄줄이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폴레, 맥도날드 이런 데는 벌써 메뉴 가격이 인상되기 시작을 했죠.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보도국 뉴스룸 연결합니다. LA에서 펫버거 체인을 운영하는 마커스 월버그 씨는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음식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방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서 음식값이 비싸다고 불만스러워하는 고객들이 많지만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널드와 치폴레는 가격 인상을 이미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가주의 최저시급은 $16인데 오는 4월부터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가주 내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에서는 종업원에게 최저시급 $20를 지급해야 합니다. 패스트푸드 업계는 근무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낮은 임금의 엔트리 레벨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낮춰 업체의 수익 상당 부분이 인건비 절감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이든 근로자 중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패스트푸드 업계에 취직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가주에서 패스트푸드 업계 임금 인상법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과 직원 감원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가주의 피자업 프랜차이즈에서 배달기사들을 전원 감원하고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하는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이례적으로 현역 상원의원의 공개 지지를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존 패터먼 상원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은 뉴저지주의 거물 정치인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 자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패터먼 의원 입장에서는 동료 의원에게 도전장을 낸 경쟁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상원에서 동료 의원의 선거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패터만 의원은 누가 돼도 메넨데스 의원보다는 낫다라고 그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등 외국 정부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피소된 메넨데스 의원은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삼성 갤럭시 S24, S24가 공개되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제 해외여행 갈 때 이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통역이 다 되는 거야? 영어를 못해도 되나? 스페니쉬를 못해도 되나? 유럽에 가서 독일어, 프랑스어 못해도 되나? 이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선을 보인 건데 동시 통역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KBS가 한번 시도를 해봤다고 합니다. 식당 예약을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상대방, 곧바로 우리말로 통역됩니다. Hello, this is New York Restaurant. 안녕하세요. 뉴욕 레스토랑입니다. 이번엔 기자가 우리말로 얘기하자 영어로 바뀌어 전달됩니다. 금요일 점심 12시 2명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추천 메뉴가 있을까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2 people at 12 p.m. on Friday.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삼성전자가 내놓은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의 기능인데 13개의 언어의 통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AI 기능을 쓰려면 인터넷을 연결해 서버에 접속해야 했는데 이 스마트폰엔 자체 AI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망하고 관련 없이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의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스마트폰의 자체 AI는 메모 내용을 요약 정리해주고 사진 일부분이 잘려나가도 새롭게 만듭니다. 검색도 간편하고 빨라졌습니다. 다만 이동통신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에서 자체 AI 기능이 AI 서버에 접속하는 것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뭐가 AI로서 좋아진 건지 확 체감이 되잖아요. 제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서 도움을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노트북 컴퓨터에도 AI 기능이 탑재되는 등 자체 AI의 영역은 빠르게 넓어져 2027년까지 AI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 5억 대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개헌호입니다. LA 한인회가 클라린스 헬스 알라메다 메디칼 이미징과 협력해 여성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오는 2월 2일 실시합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예약 순으로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검진 당일 전문 검진 의료 장비를 갖춘 이동식 버스에서 검사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요로감염, 각종 부인과 질환 상담 같은 모두 7가지 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보험 여부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가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합니다. 앨런 박 뉴저지주 하원 의원에 따르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김치의 날 결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는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기념합니다. 현재 뉴저지 외에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욕 등이 주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단속한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KBS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촬영된 차량 카메라 영상입니다. 앞서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주춤거리며 뭔가를 간신히 피하는데요. 운전자를 놀라게 한 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떨어진 한 남성이었습니다. 전직 스포츠 방송 캐스터인 이 남성, 아내와 캠핑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당시 운전대를 잡은 아내가 그만 졸음 운전을 하고 말았고요. 이를 발견한 남성이 황급히 운전대를 잡으려 했지만 중앙분리대와의 충돌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남성은 캠핑카 밖으로 튕겨져 나가 반대편 차선으로 떨어졌고요. 어깨 탈구와 골절, 또 몸의 60%가 도로에 쓸리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아내와 부부의 반려견은 다행히 무사했다고 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인 남성은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그야말로 하늘이 도와준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도시 볼차노가 최근 관할 내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DNA 등록 검사를 받게 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정책이 나온 이유는 반려견의 배설물 문제 때문인데요. 주인이 수거하지 않아서 거리에 방치된 개 배설물이 어느 집 개에게서 나온 건지 추적하고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반려견 DNA를 관리기관에 등록하겠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의 의견은 분분한데요. 일단 반려견 주인이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DNA 검사비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DNA 추적과 관리에 들어갈 추가 비용과 또 유기견이나 관광객 반려견의 배설물일 경우 향후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검사에 응한 주민은 전체 주민의 4.5%에 불과하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볼차노 당국은 올해 3월 말부터는 이 반려견 DNA 검사가 본격 의무화될 것이라면서 DNA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주인에겐 큰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연방의회가 2024 회계년도 본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 2개월짜리 임시 예산 처리로 셧다운 모면하는 양상 이번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원이 어제 정부 부처에 따라 오는 3월 1일과 3월 8일까지 각각 적용할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어제 통과시킨 것입니다. 여야는 지출 규모와 용도를 둘러싼 이견 속에 2024 회계년도를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지나도록 본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채 작년 9월과 11월 각각 시한부 임시 예산안의 합의에 간신히 셧다운을 모면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방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내 초강경파 하원 의원들이 원래 본 예산안을 반발하고 있어서 세부 지출 내역에 원만히 합의하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5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약 4만 4천 명은 교사와 간호사, 소방관, 기타 공공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개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3만 명은 이른바 소득 중심 상환 IDR 계획과 관련한 대상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IDR 계획에 참여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그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탕감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여기에 교통부와 에너지부도 오늘 배터리 비용 절감을 포함한 전기차 기술 개발을 위해서 세계 프로그램에 3억 2,500만 달러를 신규 투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압승한 이후 당내 지지세가 확고해지는 양상입니다. ABC 뉴스와 입소스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5명 중 4명꼴인 8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화당 후보로 손꼽았습니다. ABC 뉴스는 이는 아이오와 코커스 이전 조사 때보다 12%포인트 더 높아진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공화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심리할 예정인 연방 대법원에 트럼프의 출마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상하원의 공화당 의원 179명이 어제 연방 대법원에 낸 의견서를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것이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불복해서 지난 3일 연방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고 연방 대법원은 2월 8일 구두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서를 통해 콜로라도 대법원이 연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으니 이 판결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콜로라도주 이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빼라는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론 문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변론 문서를 보면은요, 다른 주 법원과 주 공무원들이 콜로라도를 따라 공화당 대선 후보를 투표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에서 배제할 경우 혼돈과 난리가 날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피선거권 박탈 노력에 신속하고 결정적인 종집을 찍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그리고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과반 득표로 1위를 차지한 트럼프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경우 지지자들의 거센 저항에 봉착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의회에서 발생한 이 행동은 수정헌법 14조 조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새해 초 800개 가까운 인기 의약품의 가격을 올리며 연례 행사를 벌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보름 동안 유명한 비만 치료제를 비롯해 널리 사용되는 모두 775개 브랜드 약품의 가격이 올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중간값으로 4.5% 인상했지만 일부는 10% 이상 올렸습니다. 중간값 4.5% 인상은 지난해 12월 3.4%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것입니다. 신문은 이런 현상이 연방정부가 의약품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조처를 마련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서 업계에 대한 정밀 조사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인상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으로는 비만 치료제들로 쓰이고 있는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과 미국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꼽혔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복용하는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가격은 한 달 분량 기준으로 거의 $970에 달해서 3.5% 올랐고 역시 체중 감량에 널리 사용되는 당뇨병 약물 마운자로는 한 달치가 약 $7,070로 4.5% 뛰었습니다. 남가주에 오늘부터 폭풍 영향권에 들어간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리고 주말에 내내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중동부 지역에서는 한파와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폭설, 한파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영상으로는 전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는데 다양한 재밌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뜨거운 물을 하늘에 뿌리자 곧바로 얼음 알갱이와 눈으로 변해 가볍게 내려앉습니다. 집 밖에 뒀던 바나나는 못을 박을 수 있는 망치로도 손색이었고 티셔츠는 두드려보니 드럼 소리를 냅니다. 라면은 방금 끓였는데도 젓가락째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In 60 seconds, the boiled noodles were frozen stiff. 계란은 깨트려보니
프라이팬에 닿기도 전에 단단히 열었습니다. 화장실 휴지도 풀어진 그대로 굳었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에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선 비행기가 폭설 속에 가까스로 착륙했지만 곧바로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터미널로 이어진 길에서 동체가 완전히 벗어났고 겁에 질린 승객과 승무원 53명은 눈밭으로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흔치 않은 얼음비와 폭풍이 닥친 태평양 연안 포틀랜드에선 고압선이 차량을 덮쳐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Brought down a branch, a significant sized branch from a tree over the top, and it took down a live electrical wire. 미국 전역에서 지난 일주일간 눈과 추위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미 1월 평균 적설량의 2배가 넘는 눈이 내린 곳이 많은데 이번 주말 동부 지역에는 한파와 함께 또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전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이번 주말에 이제 NFL 디비저널 라운드가 시작이 되죠.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휴스턴 텍산스와 볼티모어가 내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그리고 그린베이와 샌프란시스코 49ers 간의 경기가 오후 5시 15분에 내일 펼쳐집니다. 이 빅매치죠. 샌프란시스코 49ers는 이번 슈퍼볼 우승 후보팀 중에 한 팀입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에는 템파베이 버캐니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즈 그리고 캔자스시티 칩스와 버팔로 빌스 간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도 버팔로에서 열리거든요. 버팔로의 그 눈사랑하는 팬들 한번 TV를 통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내일 새벽 3시 30분 요르단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2연승으로 일찌감치 16강행을 확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주전 골키퍼 김승규가 부상으로 하차하는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YTN입니다. 축구대표팀은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3골을 넣으며 순조로운 첫 발을 뗐습니다. 대표팀 주축으로 성장한 이강인이 한 수 위 기량으로 상대 수비를 헤집었고 황인범과 이재성은 중원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전방에 날카로운 패스를 여러 차례 찔러줬습니다. 점유율과 패스는 물론 상대 수비를 허무는 침투 움직임도 바레인을 압도했습니다. 요르단과의 2차전도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 골보다는 지금은 팀 승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 승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항상 플레이를 할 것이고 팀에 많이 도움이 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요르단 전력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분석이 많아 대표팀의 경계력이 떨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전에서 나란히 2골씩 넣은 알타마리와 알마르디가 경계 대상 1호. 빠르고 드리블도 수준급인데다 골 감각까지 갖춰 페널티 박스 좌우를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해야 하는 이기재와 정승현이 바레인전에서 아쉬운 모습을 노출한 점, 김민재와 손흥민 등 주축 선수들이 경고 누적 부담을 안고 뛴다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여기에 주전 수문장 김승규가 무릎 부상으로 소집 해제되는 악재도 겹쳤습니다. 결승까지 바라보는 대표팀 입장에선 16강행을 빨리 확정짓는 게 꼭 필요한 상황. 복병 요르단을 맞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축구팬들의 시선이 카타르 도하를 향해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이 아시안컵은 결승전은 한국과 일본이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컸었는데요. 어제 일본이 이라크에게 충격 패배를 당했습니다. 때문에 한일전이 16강전에서 조기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1승 1패했다고 벌써 또 너무 앞서 나가는 기사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저는 있습니다. 오늘 일본이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이라크에게 1대2로 패했습니다. 오늘 패하면서 일본은 이라크에 밀려서 조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D조 2위가 2조 1위와 16강전을 치르게 되는데 한국이 2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2조 1위로 올라갈 경우 D조 2위를 차지하는 일본과 16강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데 경기는 끝까지 치러봐야 알죠. 네. 그리고 한국은 아직 2차전 하지도 않았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이 2조 1위를 유지하고 일본이 최종 2위로 조별리그를 마치면 16강전에서 미리 한일전이 성사가 되면 약간 김이 좀 빠질 것 같긴 합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엘살바도르와 평가전부터 이어온 연승 행진을 10경기에서 중단했습니다. 또 정식 A매치가 아닌 대회 직전 요르단과의 평가전까지 더하면 11연승을 달리던 일본 대표팀이 처음 패배를 당한 게 된 것인데, 이집트가 이라크가 일본을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이거 한국 대표팀 반드시 숙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는 힘과 높이를 이용해서 일본을 1대2로 꺾었습니다. 한편 호주는 2연승을 달리며 아시안컵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벤투 감독이 퇴장당한 아랍에미리트는 자책골을 내주며 팔레스타인과 비겼습니다. YTN입니다. 호주도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호주는 시리아를 상대로 고전했지만 후반 14분에 터진 어빈의 선제골을 끝까지 잘 지켜내며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같은 조의 우즈베키스탄은 인도를 3대0으로 제압하며 1승 1무로 조 2위가 됐습니다. 전반에만 3골을 몰아넣으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6강 진출을 확정한 호주와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아랍에미리트는 팔레스타인과 비겼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전반 23분 술탄이 멋진 헤더로 선제골을 넣으며 순조롭게 경기를 풀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전반 35분에 초대형 악재가 찾아옵니다. VAR 끝에 선수는 퇴장당하고 페널티킥이 선언된 것입니다. 다행히 페널티킥은 골키퍼가 막아내며 전반을 1대0으로 앞선 채 마쳤지만 수적인 열세에 놓이며 팔레스타인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후반 5분 팔레스타인 크로스를 막아낸다는 것이 그만 자책골로 연결됩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팔레스타인의 파상 공세에 더 이상 실점을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던 경기. 벤투 감독은 후반 막판 심판 판정에 거칠게 항의하다 퇴장당했습니다. 승점 1점만을 추가한 아랍에미레이트의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팀은 이란입니다. YTN 김동문입니다. 2024년 1월 19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메트로뱅크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